조합을 하기 전에 먼저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어떤 구성 원소들이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합은. 어떤 구성 원소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뽑을 건데 뽑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누구가 뽑혔는지. 그러니까 번째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A, B, C, D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뽑을 건데 그 두 사람이 A, B로 뽑히든 B, A로 뽑히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NCR이라고 해서 N개 중에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R개 뽑는 경우의 수. 그죠? 네, NCR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조합으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 뽑히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다. 이거를 일단 알고 가셔야 되겠고. 조합은 이걸로 끝나는데 이제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뽑는데 역시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것이고 중복이기 때문에 뽑았던 놈을 또 뽑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놈과 B라는 놈과 C라는 놈이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뽑은 놈을 또 뽑을 수도 있으니까 한 여섯 한 6개쯤 뽑아볼까요? 6개쯤? 중에서 A, B, C 중에서 6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만 6개 주구장창 뽑아도 되고요. A 5개에 B 하나 뽑아도 돼요. 근데 A 5개에 B 하나 뽑는 경우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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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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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거를 구별하느냐 구별을 안 해요. 얘랑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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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것도 역시 같은 경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 누가 몇 번 뽑혔는지 누가 뽑혔고 그놈이 몇 번 뽑혔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 계산하려고 봤더니 되게 복잡해. 뭐냐면 A만 뽑는 경우도 있고 B만 뽑는 경우도 있고 C만 뽑는 경우도 있고 A, B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A, C로만 이루어진 경우 B, C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지? 머릿속으로 되게 복잡하죠? 이걸 생각하려고 하니 그죠? 그리고 A, B, C 셋 다 적어도 한 번씩은 뽑힌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게 힘들다고요. 쉽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야.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써볼게. 예를 들어서 쓸 건데 우리가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A가 뽑히면 A를 제일 먼저 앞쪽에 써주고요. B가 뽑히면 B가 중간에, C가 뽑히면 C가 제일 뒤쪽에 써주는 걸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볼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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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는 놈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떤 경우는 뭐 A가 뭐 한 3개쯤 뽑히고 B가 2개쯤 뽑히고 C가 하나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뭐 극단적으로 B가 뭐 2개만 뽑히고 A가 안 뽑힌 거야 이런 것들은 그죠? C 이렇게 뽑힌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 다 셌을 때 몇 개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쨌든 A란 놈이 뽑힌다면 주르륵 쓸 거고 그 다음에 B란 놈을 또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C란 놈을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를 한번 해볼게. 에이씨, 파란색. 칸막이를 설치를 해볼게. 이런 칸막이가 설치가 됐어요.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놈 3개 뽑히고 칸막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은 2개 뽑히고 칸막이가 있고 어떤 놈이 뽑혔어.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칸막이의 왼쪽에는 무조건 A고요.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 사이에는 무조건 B고요. 그죠? 세 번째 칸막이의 오른쪽은 무조건 C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문자들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위에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냐? 똥똥똥똥똥 5개 있고 칸막이 있고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칸막이가 제일 뒤에 하나 있겠죠. 왜? C가 안 뽑혔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수는 이러한 걸로 세는 걸로 우리가 대체해서 한 번을 셀 수가 있는 거야. 맞아? 얘는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고, 얘는 뭐겠어 그러면? A가 안 뽑혔으니까 칸막이부터 출발을 하겠죠. 칸막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B란 놈 2개 뽑히고, 그죠? 그 다음에 칸막이 되고 어떤 문자 4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동그라미 6개하고 짝대기 2개를 배열을 하면 걔가 어떻게 뽑힌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뽑힌 걸 얘기하는 걸까? A 2개, B 4개 뽑힌 거를 얘기하는 걸 거야. 맞지? 이해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요러한 것들, 요러한 것들, 요러한 것들, 요러한 것들, 요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는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6개와 짝대기 2개를, 그죠? 동그라미 6개와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아닐까요? 모든 것들이, 그죠? 동그라미 6개와 짝대기 2개.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내가 아까 뻥쳤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동그라미들은 서로 구별을 안 하고요. 짝대기들은 2개, 이 짝대기 2개는 서로 구별을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 구별을 안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몇 번째 배열하느냐를 보는 거잖아. 칸막이라고 했던 요놈도 내가 배열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동그라미 6개와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내가 8개를 배열하는데 8팩이죠? 그죠? 근데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6개, 2개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8C2를 계산하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8C2? 86이라고 하자. 쏘리. 86. 86을 계산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 자, 86 계산 어떻게 하죠? 자, NCR 계산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분자의 N팩이고요. 분모의 R팩, N마 R팩이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86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8팩 나누기 6팩, 2팩인 거잖아. 아니야? 맞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요놈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8팩 나누기 6팩, 2팩인데 이거는 86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즉 결론이 뭐냐? 자, 우리가 서로 다른 A, B, C 3개 중에서 6개 뽑는 중복 조합을 보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 3개 중에서 6개를 뽑기 때문에 3H6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할 거야. 3H6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3H6 자체만으로 계산은 못하고요. 3H6을 뭘로 바꿔서 8C6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결론이 뭐라고요? 중복조합인 3H6은요. 우리가 얘 자체만으로 계산 못하고요. 요놈의 경우를 좀 뜯어 살펴봤더니 얘는 8C6이라는 결과랑 같은 경우의 수를 가져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네가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8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6은 6인 거 이제 알겠어. 6 똑같이 쓸 거 아니야. 그죠? 6인 거 똑같이 쓰는데 8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자, 8이라는 숫자는 내가 배열할 놈들이 몇 개예요? 6개죠? 그죠? 내가 배열할 게 8개. 쏘리, 미안해. 미쳤나봐. 8개죠? 맞아요? 근데 왜 8개가 됐죠? 내가 원래 뽑는 거 6개고요. 그죠? 내가 원래 요 8이라는 것은 원래 뽑는 거 6개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된 거예요? 칸막이 2개죠. 칸막이가 2개죠. 칸막이가 왜 2개가 될까요?
서로 다른 놈들이 3개가 있잖아. 그럼 그 세 놈을 구별해주는 칸막이는 2개만 있으면 돼. 맞아요? 3-1이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3-1로.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8이 어디서 나왔다? R값인 6에다가 서로 다른 3개 빼기 1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NHR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조합으로 뽑을 거야. 그럼 요거는 조합으로 바뀌는데 R 몇 CR이라고 하는 건 R 값을 똑같이 쓰지만 앞에 있는 이 몇이 얼마가 되느냐? R에다가 더하기 N개를 구별하는 칸막이 몇 개? N-1개. 맞아? 그럼 R 플러스 N-1인 거 맞니? 이해돼요? 요 놈으로, 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중복조합은 어떻게 한다?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조합으로 바꾸는 경우가 바꾸는 숫자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R하고 N을 더한 다음에 1 뺀 걸 앞에 있는 N값으로 잡아주고요. R개 뽑는 것은 그대로 R개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보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 바꿔 썼어요. R하고 N만 위치 바꿔서 N 플러스 R-1 CR 이렇게 썼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 가지 뭐 연습 또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OH3이라고 해볼게요. OH3. 자, OH3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 2개 더한 다음에 5하고 3 더해요. 얼마? 8. 거기서 1 빼요. 7. C3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알겠어요? 괜찮아요? 예, 요것까지만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경우의 수 기호들은 다 끝나는 거야.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끝. 이게 마지막이에요. 괜찮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요 내용 혹시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나중에 혹시 기억 안 나면 얘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중복조합 내용 가지고 이제 여기 뭐 간단하게 뭐 정리를 뭐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그잖아, 당연하잖아. 순서를 생각한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순열이냐, 조합이냐, 요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를 또 뽑느냐 아니면 또 뽑지 않느냐, 중복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열이냐 중복순열이냐 또는 조합이냐 중복조합이냐 이렇게 경우가 나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는 뭐 예제는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뭐 계산하는 연습이나 조금 한번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자, 7H4예요. 자, 상황부터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7H4가 뭐야? 서로 다른 게 7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4개만 뽑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시고 값을 계산하는 것은 바꿔서 얼마? 10, C4가 되겠죠? 그러니까 7하고 4 더하면 11이잖아. 거기서 1 빼라고요. 그죠? 예, 10C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19, 8, 7 쓰시고 4, 3, 2, 1 쓰셔서 4, 2, 8 지우고 3 지워서 210이 나올 거예요. 됐죠? 괜찮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3H0이에요. 3H0. 얘는 어떻게 됩니까? 2개 더한 다음에 1 빼요. 1 빼요. 1 얼마? 2 C 빵 얼마? 계산할 거 없죠? 그냥 1이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예,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거 이제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 49번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4개의 문자 ABCD를 중복 허락하여 5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 5개의 문자를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거잖아. 5개의 문자 배열을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국어를 잘해야 돼. 잘 읽어야 돼. 얘가 지금 뽑아놓은 다음에 뭐 배열을 해주라, 번째 의미를 부여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순열이야. 근데 여기는 번째 의미 배열이 없어요. 그죠? 번째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조합이라는 거고 뽑은 놈을 또 뽑는다라는 거니까 중복 조합이겠죠. 그러면 4H5예요? 5H4예요? 내가 이거 구별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4H5야? 5H4야? 뽑히는 게 몇 개예요? 내가 몇 번 뽑아요? 또는 대응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문제는 대응관계는 생각할 수가 없고 뽑히는 게 몇 번 뽑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 몇 번 뽑히니? 5개 뽑히잖아. 그럼 R값이 5인 거야? 구별 가능해요? 여러분 R값 안 헷갈립니다. 그럼 4H5야. 그럼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더한 다음에 1 빼 8C5로 하고요. 8C5로 하면 멍청이죠? 8C3으로 바꿔서 계산하겠죠? 876 321 뿅뿅 지우면 56이 나오겠어요. 됐죠?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4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그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2명의 후보잖아. A 후보라는 사람과 B 후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A 후보가 몇 번 뽑혔는지 B가 몇 번 뽑혔는지만 우리가 알면 돼. 아니, 결과에서 그거밖에 몰라. 그죠? 유권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유권자가 있는데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1번이 A를 뽑았는지 1번이 B를 뽑았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돼요? 결국 A하고 B가 뽑힌 횟수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뽑히는 건 지금 몇 번 뽑히니? 6번 뽑히고 있죠? 그죠? 근데 뽑히는 대상들이 누구야? A 또는 B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A를 여러 번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중복이라는 거고, 그죠? 각각의 1번한테 A가 대응이 돼? 2번한테 B가 대응이 돼? 이 대응되는 관계를 모른단 말이야. 맞지? 그럼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 A가 몇 번째 뽑혔냐, B가 몇 번째 뽑혔느냐, 몇 번째 뽑혔느냐, 이런 것들을 안 본다고요. 그럼 조합이죠. 그래서 중복 조합인 거야. 자, 내가 이 당연한 얘기를 니네가 당연히 중복 조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냥 경우의 수야.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경우의 수 문제로 딱 준다고 야 이거 풀어 이런다고. 그럼 니네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얘를 중복 조합으로 볼 것인지 중복 순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합인지 그냥 순열인지 상황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를 중복 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어. 근데 귀찮을 뿐이죠. 알겠죠?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조합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순열로도 풀 수 있어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한 거일 뿐이야. 그죠? 상황이 아주 심플하게 중복 조합이랑 맞아 떨어지니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뭘 적용할지를 생각하시고 푸셔야 돼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A, B 서로 다른 두 종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개를 뽑는 거죠. 역시 조합이고요. 그럼 2H6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7C6이 되는데 이건 7C1로 바꿔서 계산하겠네요. 그럼 답은 7. 되니? 괜찮아요? 됐죠? 자, 이게 바로 무기명 투표예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기명 투표는 뭐였었어요?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었었어. 기억나죠? 하지만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인 겁니다. 자, 5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확인 체크 중에 53번 문제 유형 보는 거니까 같이 보자고요. 동일한 7개의 편지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 A, B, C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일한 7개의 편지죠. 그죠? 그럼 편지가 구별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단체 편지 이런 거야. 뭐 광고 편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부 다 A 우체통에 다 몰빵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지, 결과에. B에만 몰빵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또는 뭐 3개, 4개 해가지고 2개 우체통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2개, 5개 해서 2개 우체통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경우잖아. 그죠? 그럼 전부 다 몰빵 A라면 A가 7번 뽑히면 돼요. 맞아요? 근데 A가 7번 뽑히는데 뭐 A가 7번 뽑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A, B 2개 우체통이라고 한다면 A에다가 4개, B에다가 4개를 집어넣을 건데 편지가 지금 구별이 되냐고요? 구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뽑히는 게 번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결론으로는 A에 몇 개 들어가느냐, B에 몇 개 들어가느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편지가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5번 편지, 6번 편지, 7번 편지라면 편지들이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A 우체통에 4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1, 2, 3, 4 들어가는 경우랑 2, 3, 4, 5 들어가는 경우를 다르게 쓸 거라고요. 각각 따로따로. 뭔 말인지 알아? 편지가 만약에 구별이 되는 편지라면. 그지? 근데 편지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A가 지금 4고 B가 3인 거잖아. 지금 예를 들면 그럼 A, B, B인 거고 1, 2, 3, 4가 A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지? 2, 3, 4, 5가 A에 들어간다라는 건 B, B인 거잖아. 근데 요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왜? 편지가 구별이 안 되니까. 편지가 구별이 되면 1, 2, 3, 4, 5, 6, 7이라고 편지에 번호가 붙어 있으면 요것도 한 번 세줘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맞아? 근데 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얘 다른 걸로 안 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H7이에요? 7H3이에요? 3H7이죠? A, B, C란 놈을 가지고 7번 뽑는 거야. 그지 않아요? 얘야말로 대응관계가 7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편지랑 우체통 사이에 대응관계가 7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7번 뽑아야 되는 거니까 3H7인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얘는 9C7인데 9C2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9, 4, 36이 나오겠죠. 그죠? 됐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5번.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공을 6개를 꺼낸대요. 빨간 것도 4개, 노란 것도 4개, 파란 공도 4개 들어있는데 공을 6개를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게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거니까 우리가 6개를 꺼내는 동안 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맞아요? 즉 니네가 뽑힌 공의 결과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모든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뽑혀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하나씩 뽑아놔도 돼.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빨간 거 하나 뽑아놨고, 그 다음에 노란 것도 하나 뽑아놨고, 파란 것도 하나 뽑아놨다라고 쳐봐요. 그럼 추가적으로 3개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3개를 누구로 뽑느냐? 이제 상관없어. 색깔이 상관없는 거야. 그지? 빨간색만 3개 다 뽑아도 되고요.
빨간색 2개에 노란색 뽑아도 되고요. 빨간색 2개에 노란색 하나 파란색 뽑아도 되고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남는 공이 빨간 것도 3개 있고 노란 것도 3개 있고 파란 것도 3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한 놈으로 몰빵으로 다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랬고, 그럼 빨빨빨 이렇게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중복이 되는 거고 순서 상관없으니까 조합인 거지. 결국 이 3개 더 뽑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개를 더 뽑으니까 3H3인 거죠.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자, 조합인 상황에서 누가 반드시 뽑혀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뽑아놓고 남는 것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고1 때 배운 조합에서도 했었죠. 순서 상관하지 않고 누구를 뽑을 건데 A라는 사람이 반드시 뽑히고 싶어 라고 한다면 A 뽑아놓고 나머지 갖다가 조합 생각했었잖아. 중복도 조합도 마찬가지야.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야, 너 먼저 나와 라고 해서 뽑아놓으면 돼.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미리 뽑아놓으라고요. 그리고 남는 놈들 중에서 그 나머지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뽑는 그 과정이 한 색깔이 몰빵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경우니까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3가지 중에서 3H3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5C 3인데 5C 2가 되니까 5, 4, 2, 1 해서 10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얘들아? 문제를 좀 바꿔볼까? 조금만 바꿔볼게. 빨간 공 3개 들어있고 노란 공 4개, 파란 공 4개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 상황은 똑같아. 이렇게 들어있는데 6개의 공을 꺼낼 거야.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 각 색깔별로 적어도 하나씩 뽑혀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하나씩 뽑아놓고 남아있는 3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남아있는 상황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빨간 거 2개 남아있고요. 노란 거 3개 남아있고요. 파란 거 3개 남아있는 상황이야. 거기서 3개를 뽑는 거야. 3개를 뽑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직접 노가다성으로 구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3H3 빼기 3 빼기 1로 하면 되죠.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빨빨빨인 경우 한 가지만 제외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게 제일 낫겠죠? 맞죠?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이게 개수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니까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빨간 공 2개로 출발하면 문제가 또 달라져. 복잡하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아있는 게 빨간 공 하나, 노란 공 3개, 파란 공 3개잖아.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이 이거 빼기로 가도 되고요.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요. 충분히 얘네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어쨌든 자, 이 7개의 공 중에서 내가 3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빨간 공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빨간 공, 그 3개 중에서 빨간 공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 안 되는 경우로 나누면 돼. 그지 않아? 뭔 말인지 알지? 그 3개를 뽑는데 빨간 공이 뽑히는 경우와 안 뽑히는 경우로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자, 빨간 공이 만약에 뽑혔다라고 쳐봐요. 그럼 2개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 2개를 2가지 색깔 중에서 2개로 뽑는 거야. EH2가 되는 거야. 그지? 빨간 공이 안 뽑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가지 색깔 가지고 3개를 다 뽑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런 식으로 경우 나누는 것들이 더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알겠죠?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웬만하면 경우를 나눠주면 거의 대부분 문제들은 풀립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가 나뉘는 것들이 어려운 문제다. 왜?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우 나누는 게 쉽지 않거든.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잘못 나눠가지고 뭔가 빠뜨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중복된 걸 또 세게 되거나 막 이런 식의 오류들을 범해요. 예, 그래서 경우 나누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해설 같은 거 보시면서 자꾸 풀어보고 내가 구한 답에서 뭐가 겹쳤는지 뭐가 빠졌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보라 그랬어. 그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느낌이 올 거야. 아, 이렇게 나누면 겹치지 않겠구나. 빠뜨리지 않고 다 쓸 수 있겠네. 뭐 이런 느낌들이 올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계속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6번 문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승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5승을 좀 써볼게. 자, 이런 거잖아. 그죠? 다 똑같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번 곱해지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예요.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일까?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 봐봐, 우리가 얘를 전개하면 동류항들이 나오잖아요. 동류항들은 계산해서 그냥 동류항이 뭐 3개 나오면은 그거 3개 딱 묶어서 항 하나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항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x 5승 나올 수 있겠죠? x 5승 나오잖아요. 그죠? x 4승은 나올까? x 4승은 나올 수가 없어. 왜? 이 괄호를 싹 다 풀고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괄호에서 한 놈씩 나와서 곱해줘야 되는 결과들이거든. 이해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x 4승인 항은 없어. 적어도 x 4승 y라든가 또는 x 4승 z라는 이런 항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결국 문자 5개인 거야. x, y, z 중에서 문자 5개가 곱해지는 거야. 그 5개가 x만 5개 있을 수도 있겠고 y만 5개 있을 수도 있겠고 x 4개에 y 하나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종류가 몇 개냐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뭐야? 3H5죠? 긴 말 할 거 없죠? x, y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뽑는 거 아니야. 그지? 네, 3H5 계산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쉽죠? 그러면 뭐 아니 계산은 생략. 계산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7번 문제. 이거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좀 별표 좀 쳐두실래요? 은근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자, 음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일단 정수니까 정수 중에서 음의 정수가 아닌 거잖아. 그럼 뭐야? 양의 정수이거나 또는 0. 그죠? 자연수와 0까지 포함해서 이걸 만족하는 해가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10이고 y가 0이고 z가 0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귀찮으니까 10,0,0,0으로 쓸게요. 상관없죠? 3개짜리 순서상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 봤었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9,1,0도 있을 거고 또는 9,0,1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셀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 X가 적혀있는 공이 졸라 많이 있어. Y가 적혀있는 공도 졸라 많이 있어. Z가 적혀있는 공도 졸라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엄청나게 많은 공 중에서 10개를 뽑으면 되지 않아? 10개를 어떻게 딱 뽑았더니 X만 10개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X 9개에 Y 하나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X 9개에 Z 하나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럼 X가 9개 뽑혔다는 것은 X 값을 9로 하면 된다는 거고 Y가 안 뽑힌 건 Y 값이 0인 거고 Z가 하나 뽑힌 건 Z 값이 1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즉 서로 다른 X하고 Y하고 Z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을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3H10이죠? XYZ 서로 다른 XYZ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10개 뽑는 거니까.
3H10. 이해돼? 괜찮아? 그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하면 되게 쉽죠. 3H10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 살짝 변형된 건데 요번엔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래요. 즉 0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 뭐야? 아까 공을 뽑는데 빵개 뽑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미리 하나를 뽑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미리 하나씩 뽑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죠? 그렇다면 그 이후로 추가로 뽑는 것을 우리가 X'이라고 잡으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X하고 Y하고 Z 여기서 셌잖아. 이렇게 셌잖아. 그죠? 이렇게 센 거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X를 공을 미리 하나 뽑고 Y공도 하나 뽑고 Z공도 하나 더 뽑아요. 그럼 미리 추가적으로 하나 더 뽑은 거야. 하나씩 미리 뽑아 놓은 거야. 그러면 그 뽑은 거 이후로 추가로 더 뽑는 것의 개수만 X'이라고 잡고, 즉 뭐냐면 X는 X' 플러스 1인 거죠. 왜냐면 X'이라는 건 이제 0까지 되는 거니까. 그죠? 하나를 미리 뽑고 추가적으로 더 뽑는 걸 X'이라고 잡은 거잖아. 그래서 뽑힌 총 X가 X인 거잖아. Y는 Y' 플러스 1이라고 잡고 Z는 Z'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여기 있는 X', Y', Z'은 0까지 되는 거지. 그치? 왜? 추가적으로 뽑는 것만 따지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때려 박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Z' 플러스 1 이꼴 10이잖아요. 그럼 111 더한 거 옆으로 넘어가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은 7인 거죠. 그리고 X', Y', Z'은 어떻게 되는 거야? 0까지 허용하는, 그러니까 0과 자연수까지 되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인 거죠. 그럼 아까 1번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돼요? 3H7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식을 써서 좀 복잡해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리 하나씩 뽑아놔요. 그럼 7개만 추가적으로 더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 3H7로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썼는 줄 알아요?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가 변형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연수 해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2개 이상 뽑고 싶다라는 거예요. 2개 이상 뽑고 싶으면 2개를 먼저 빼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X를 2개 이상 뽑고 싶다 그러면 2개 이후로 추가로 뽑는 것을 X 플러스 2라고 잡아놓고 대입을 해서 6으로 해서 3H6으로 계산하는 이런 결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요 식을 쓴 거야. 근데 간단하게 풀 때는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자, 음이 아닌 정수잖아. 그럼 NHR 바로 쓰시면 되고요. 양의 정수해잖아. 양의 정수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한 개씩만 뽑아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음이 아닌 정수해 구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1번을 지금 좀 풀어보실래요? 61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61번을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지 조금만 보세요.
자, 풀었어요? 자, 이렇게 풀었죠? 경우를 나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앞에 거는 뭐예요? 3h0. 이건 뭐예요? 3h1. 이건 뭐예요? 3h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 되고요. 계산하면 얘는 31이니까 3 나오고요. 얘는요, 얼마야? 4c2니까 6 나오나? 그죠? 그래서 최종 답은 10가지가 되겠어요. 어떤지 알겠어요? 부등식 돼 있어도 이런 식으로 경우 나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제 3H3을 해도 돼요. 3h3? 그냥 다 포괄적으로. 3h3? 3h3은 아닌데? 3h3 하면 5c3, 5c 되니까 10 나오는데 3h3? 글쎄, 이거는 나도 생각 안 해봤는데? 3h3? 어떻게 3h3이 나왔지? 오히려 4h2는 가능하거든요? 4h2라는 거는 있거든요? 그거는 심화 과정이니까 설명을 나중에 니네 숙제로 해오고 난 다음에 질문해 줄 생각이었는데 3h3? 3h3이면 5c2가 되죠. 우연찮게 또 값이 같네. 3h3으로 얘를 생각하는 거? 나도 생각 안 해봤어. 3h3? 그럼 얘가 만약에 잠깐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면 몇에 3h 몇이 돼? 6이 되는 거야? 1 키워서? 잠깐만.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잘못된 방법 같아. 우연찮게 지금 맞아떨어져서 10이 나오긴 했는데 그 방법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지금 그 했던 시도처럼 한 번에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 봐. 문제를 좀 바꿔볼게. 나온 김에 지금 설명을 하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풀라고 한다면 아까 방법에 의하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몇 개 계산해야 돼? 0 되는 거, 1 되는 거, 2 되는 거, 3 되는 거, 4 되는 거, 5 되는 거까지 6개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의 원래 답은 3h 빵 플러스 3h1 플러스 3h2 플러스 3h3 플러스 3h4 플러스 3h5를 계산해서 1 얘는 아까 3이었고 얘는 아까 6이었고 얘는 아까 얼마였죠? 3h3은 10이죠? 그 다음에 3h4가 6c4니까 6c2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h5는 7c2니까 7, 3, 21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얼마냐? 10, 20, 35, 56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기 싫잖아.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의미 아닌 정수 W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의미 아닌 정수 W를 더해서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돼. 오케이? 자, 봐봐. 이 W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W가 자, 요놈의 결과들이 쫘르륵 있잖아. 그것들을 좀 분류를 한번 해볼게. 그 결과들을 분류를 하는데
W가 0인 경우 있고요. 두 번째 W가 1인 경우 있고요. 세 번째 W가 2인 경우 있고요. 네 번째 W가 3인 경우 있고요. 다섯 번째 W가 4인 경우 있고요. 여섯 번째 W가 5인 경우 있어요. 그럼 이럴 때 각각의 경우의 수의 총합이 요놈의 결과의 가지수 아닐까? 맞지? 우리가 나온 답들 중에서 요 순서상 4개짜리 순서상의 답들을 분류를 한 거잖아. 분류를 하면 적어도 여기에 각각에 한 번씩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경우의 수가 요놈의 답인 거야. 동의하시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W가 0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 W가 0이래. W가 0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라는 거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라는 것은 결국 3H5 아니야? 이해돼? 그럼 W가 1이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란 얘기 아니야? 그럼 요놈의 경우의 수는 3H4 아닐까? 그럼 이건 뭘까? 3H3이겠지? 그럼 이걸 싹 다 더한 게 뭐라고요? 요놈의 경우의 수라고요. 근데 요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W를 생각을 해서 W를 더해서 요놈을 등식으로 바꿔놓고 4H. 자, 요놈의 경우에서 몇 가지? 4H5잖아요. 4H5를 한 번에 빵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건 있어요. 알겠죠? 4H5, 자, 의심되시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4H5 얼마죠? 8C3이죠? 85니까 8C3 계산해봐. 876321이잖아. 56 딱 나오죠. 이해되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공식은 있는데 이건 심화 과정이고요. 이거는 요거 그대로 모의고사 좀 쉬운 4점짜리로 나와요. 요 내용을 이용하는 게 조금 쉬운 4점짜리, 풀만한 4점짜리로 나와요. 요거 자체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서 할 때 그런 생각들 되게 좋아요. 한 번에 뭐 빵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답은 안 나올 거야. 아마 거의 답은 안 나올 거야. 답이 나오는 거면 웬만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고요. 알겠죠?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61번도 한번 풀어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남았네요. 시간 가능하겠다. 자, 필수 18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의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A, B, C, D 중에서 0은 2개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이 돼요. 그죠? 아이고. 맞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0이란 놈이 2개가 있고요. 나머지 2개는요. 숫자가 얼마 돼가지고 뭡니까? 숫자가 얼마 돼서 합쳐서 10이라는 걸 만족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0 되는 두 놈을 먼저 골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0 되는 두 놈을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 4C이죠? 그죠? 맞죠? 0 되는 두 놈이 4C이잖아요. 그럼 4C로 누가 뽑혔다라고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4C로 뽑힌 놈이 예를 들어서 A가 0인 거고 D가 0인 거라고 뽑혔다라고 쳐봐요. 그럼 남아있는 2개의 문자가 누구예요? B하고 C죠.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얼마 돼가지고 더해서 1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죠? 그리고 B하고 C는 0이 되면 안 되죠. 1부터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씩 미리 뽑아놓고 8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요번에 B가 0이라고 쳐봐. 그럼 남아있는 C 뿔 D가 10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경우도 C하고 D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미리 뽑아놔야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2H8로 계산할 거 아니야. 각각 경우들마다 2H8을 계산하니까 4C 곱하기 2H8로 계산하면 끝나겠죠. 됐어요? 됐죠? 계산하면 4C는 6이고요. 맞나? 6, 4, 3. 맞고요. 2H8은 9C8이니까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 9C8이니까 9C1 해서 9네요. 네, 답은 54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아마도 63번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다 다른 유형인데 62번하고 63번 풀어드릴 테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숙제로 각자 다시 한번 풀어보셔요.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에 대해서 모든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요거 생각하지 말고 갈게요. 요것만 해볼게요.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ABC의 순서상을 구하는 거죠. 근데 A하고 B하고 C가 순서대로 어때요? C가 제일 크거나 같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런 순서를 갖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뽑으면 될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세 수를 뽑아야 되죠. A하고 B하고 C를요. 그죠? 뽑을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12까지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 A, B, C를 1부터 12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뽑았어. 근데 제일 커야 되는 게 C로 결정이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고 뽑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비슷한 얘기 저번에 한번 했었을 거야. 뽑히는데 숫자 3개가 뽑히는데 제일 큰 놈은 무조건 C고요. 제일 작은 놈은 무조건 A라는 거니까. 크기 순서가 결정이 돼 있잖아. 그럼 내가 1, 2, 3을 뽑으나 3, 1, 2를 뽑으나 상관이 없는 거지. A는 1, B는 2, C는 3으로 결정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1, 2, 3이랑 3, 1, 2랑 구별 안 하게 뽑는 거야. 그럼 조합이지? 동의하시죠? 근데 봐봐. 세 수가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하고 12 사이에서 숫자 3개를 뽑을 건데 그 뽑는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2번 뽑아도 되냐 안 되냐? 되잖아. 등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5하고 3하고 3을 뽑았어. 그럼 A, B, C 얼마야? A, 3, B, 3, C, 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아도 돼. 또는 4, 4, 4. 야, 셋 다 중복되게 뽑아도 돼요? 되잖아요. 4, 4, 4 뽑아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중복 허락해서 1부터 12까지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는 거잖아. 그지? 그럼 몇 C 몇이죠? 12C 3인 거죠? 아니, 병신아. 12H3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이것도 중복 조합 문제다. 만약에 자 이렇게 뽑으라고 치잖아요.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11까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죠? 1부터 11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1부터 12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많이? 근데 중복 허락하지 않고 뽑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12C3인 거죠. 중복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있으면 중복 조합이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됐죠? 자, 요게 요 부등식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조건이 하나 또 있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래요. 그럼 뭐예요? A, B, C 셋 다 홀수죠? 셋 다 홀수라는 얘기죠? 그죠?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곱은 짝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셋 다 홀수란 얘기야. 즉 내가 1부터 12까지 숫자를 뽑을 건데 홀수로만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 뽑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돼요. 1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9하고 11까지만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럼 6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으면 끝. 최종 답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6H3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숫자가 좀 작아지겠네. 그럼 8C3이 되니까 8, 7, 6, 3, 2, 1, 56이 나오겠어요. 됐죠? 이런 문제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 요건 이제 안 해줘도 되겠다. 순서상 A, B의 순서상 니네가 생각해보고 C, D의 순서상 생각해봐가지고요. 각각 경우에서 곱해주시면 돼요. 아까 62번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해준 부분이야. 그래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셔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만 풀고 좀 쉴게요. 마지막 문제.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건데 한 걸음 더라고 돼 있어요. 자, 경우에서에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 제일 어려워.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예로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 갑자기 영어로 하지? 미국 살다 온 놈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엔 뭘 써라 이런 경우엔 뭘 써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 모의고사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아. 막 이상한 조건들을 달아줘요. x가 n이면 fn 플러스 1은 뭐 n제곱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뭐 복잡하게 해놔요.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문제를 해석해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용 배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1, 2, 3에서 4, 5, 6, 7까지 해서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x1이랑 x2랑 다르면 fx1이랑 fx2랑 다르다. 즉 서로 다른 x값은 서로 다른 y를 취한다라는 거죠. 즉 1, 2, 3에서 4, 5, 6, 7로 대응을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서로 다른 놈을 골라, 두 개를 골라. x가 1하고 2야. 자, 1이 고르는 것과 2가 고르는 건 같으면 된다, 안 된다? 다른다. 즉 2는 1이 고른 5를 제외한 4, 6, 7 중에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냥 4, 5, 6, 7 4개 중에서 순서 생각해서 3개 뽑으면 되는 거잖아. 4P3이에요. 알겠어요? 됐죠? 자, 요거 이전에 0번 만들어 볼게요. 0번.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 개수는 어떻게 돼요? 4 파이 3이죠? 얘는 뽑은 놈이 또 뽑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이 허락된 순열인 거지. 즉 1이 4, 5, 6, 7 뽑을 때 2가 4, 5, 6, 7 뽑고 3이 4, 5, 6, 7 뽑는 거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4, 4, 4 곱하는 거니까 4 파이 3이지. 0번은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중복 순열이야. 유형으로 기억해두세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건 뭐예요? 서로 다른 놈이 y값도 다른 놈 택해야 돼. 이거는 순열이에요. 중복 내용이 빠집니다. 자, 그 다음 3번. x1이랑 x2랑 x2가 더 큰 상황이죠. 큰 상황이죠. 그때 함수값도 더 커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1이 7을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더 큰 2가 7보다 더 큰 놈 뽑아야 되는데 뽑을 게 없잖아. 1은 7을 못 뽑아. 그지? 1이 6을 뽑아요? 그럼 2는 7 뽑고 3이 또 뽑을 게 없잖아. 그럼 1이 뽑을 게 5하고 4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풀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1, 2, 3이 뽑는 거 3개가 있겠지. 그지 않아? 그럼 3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 5, 6이라고 하면 쳐봐요. 4, 5, 6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4, 5, 6, 4, 6, 5, 5, 4, 6, 5, 6, 4, 6, 4, 5, 6, 5, 4. 얘네들이 순서를 생각을 해서 서로 다른 경우로 뽑힐 수 있는 거잖아. 4, 5, 6이 뽑히는 경우가. 근데 걔네들 중에서 될 수 있는 건 4, 5, 6 하나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큰 놈이 큰 놈 뽑고 그럼 작은 놈이 작은 놈 뽑는 거 아니야? 4, 5, 6이 뽑혔으면 4는 누가 뽑았을까? 1이 뽑았겠지. 결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아까 한 거랑 비슷하지. 자, 내가 누군가를 뽑는데 걔네들의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버려 있어. 그러면 순서를 생각 안 하고 뽑는 조합이라 그랬죠. 결국 얘는 뭐예요? 4C3이에요. 그냥 4, 5, 6, 7 중에서 3개를 조합으로 뽑아주면 그 뽑힌 놈이 크기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배열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x1하고 x2 중에서 x2가 더 커. 더 큰 놈이 함수값은 크거나 같아. 즉 같음을 인정한다. 그 y값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도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중복이 허락된 조합이겠지? 중복 조합인 거야. 4H3인 거야. 크기 순서가 이미 어쨌든 결정되어 있으니까 조합인 걸 알겠고 똑같은 게 또 뽑혀도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4, 4, 5 뽑혀도 돼. 4, 4, 5 뽑혔어. 4, 4, 5 뽑히면 4는 누가 뽑고 4는 누가 뽑고 5는 누가 뽑은 거야. 1이 뽑고 2가 뽑고 3이 뽑는 거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버리잖아. 이해돼요? 7, 4, 7 뽑혀도 상관없어요. 7, 4, 7 뽑히면 뭐야? 야 4는 1이 뽑은 거고 7, 7은 똑같은 7이니까 야 네가 2고 네가 3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거지. 조합인 거지. 똑같은 놈 또 뽑아도 되는 거지. 5, 5, 5 뽑아도 되잖아. 어쨌든 1, 2, 3이 전부 다 5, 5, 5로 끝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의 수로 기호로 표현되고 계산되는지를 구별하라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 봐. 더 큰 놈인데 더 큰 놈의 함수값이 더 작아요. 이것도 그냥 조합이에요. 부등호 방향 반대여도 그냥 조합인 거야. 그지? 아까는 크기 순서대로 됐던 게 역순으로 되는 것 뿐이니까 어쨌든 조합 내용이잖아. 결정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크기의 역순서대로.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얘도 부등호 방향 바뀌고 등호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복 조합이야. 알았지? 됐죠? 그래서 함수 뽑는데 부등호 방향 결정돼 있다. 부등호가 나온다. 그럼 뭐라고요? 조합.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